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수 가공 및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에 그 일반적인 이제 가공해서 이제 밀링이라든가 이 선반 가공이나 선삭을 포함하는 이제 일반적인 가공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그 강의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해당 그 가공명을 검색해서 짧게 그 올린 이제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꼭 한 번씩 그 시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아질 것입니다. 그 상당히 많은 이제 그 괜찮은 영상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작년도에 뭐 수업할 때 그럴 때도 보면은 실제로 수업 시간 중에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서 검색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특수 가공하게 되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좀 특수한 것들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말로 설명보다는 진짜 영상을 봐야 뭐 좀 이해가 되는 뭐 그런 가공입니다. 그 방법 자체가 특이하죠. 뭐 방전 가공이라든가 뭐 버니싱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설명 듣고 꼭 유튜브에서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쏙쏙 기억이 될 겁니다. 아울러 후반에 이제 측정편이 들어있죠, 그죠? 측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나 뭐 마이크로메타 그 말고도 실제 가공실에 가면은 상당히 덩치가 큰 3차원 측정기 같은 게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데, 마이크로메타나 저기 버니어 캘리퍼스는 실제 사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기계공학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그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그 크랑크 축의 그 이 양정을 측정한다든가 그 마이크로메터를 사용하죠. 실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측정 중에서도 특히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메타, 눈금 밀리는 방법, 재는 방법,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특수 가공하면은 이제 이 다섯 가지가 있죠. 액체 허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액체에 뭐 절삭유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다 미세한 이제 연마제 가루를 타가지고 이 압축 공기로 이제 분사를 합니다. 압축 공기로. 이 가루만 분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세먼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액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절삭유에다가 타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그 연마제 가루 효과에서 깨끗한 표면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액체성이니까 이제 어떤 클리닝도 함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니싱이라는 게 있는데, 뭐 번하게 되면 태운다는 뜻인데 뭐 태우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스톨 비슷한 거를 이게 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그 보면은 이 강구 스틸볼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이게 상당히 기계가 무겁습니다. 밀고 다니는데 그 누르면서 이 강구들이 표면을 살짝 이 압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도 돕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연마, 그죠? 압입도 하면서 이제 연마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원래 이제 바닥 시공할 때 이거 많이 쓰는데, 표면 경도도 증가하면서 깨끗한 이제 표면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버니싱, 강구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해 연마, 상당히 특수한데 이 전기 도금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 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해액을 준비해 놓고 이 한쪽에 그 뭐 금이나 은 이런 물질 전극을 쓰고 한쪽에 가공물을 갖다 놓게 되면은 녹아서 이쪽에 이제 금은이 이 가공물에 가서 붙습니다. 그걸 이제 도금이라고 하는데, 전해 연마는 그 반대예요. 전해질 속에 어떤 공작물에 전압을 건 상태에서 오히려 녹여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각진 모양이 사라지고 둥글둥글해지고 부드러운 이런 형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밀도보다는 이제 어떤 매끈한 형상을 이제 만든다. 그런데 주안점이 주어져 있고, 어떤 화학 공정 스타일이죠. 음.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게 이제 방전 가공입니다. 이 전해인마도 전압을 가하지만 이제 방전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놈 형상의 이제 흑연 구리 전극을 만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이제 정밀 가공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공물 갖다 놓고 이 순놈으로 만든 이제 흑연 구리 전극으로 대고 이제 이 고전압을 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액상에서 합니다. 이 전해액 같은 걸 채워 넣는데 이게 보면 이제 유전체성 액체 전기를 이제 채워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거에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콘덴서 같은데 많이 쓰는 건데 이 전하를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잘 당겨요. 그 자신은 이제 이 전기를 잘 흘리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죠. 전기를 잘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리 전극에 이 고압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 사이에 우리 그 뭡니까 이제 이 점화 스파크나 마찬가지죠, 그죠? 튀겨주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아예 불이 붙어 버리죠, 그죠? 여기에서는 스파크가 이제 튀면서 가공물이 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은 노즐이라든가 뭐 10미크론, 뭐 30미크론 이런 그 정밀 가공을 이 방전 가공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 가공 중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가공법입니다. 뭐 이런 형성도 있고 또 와이어 형상으로 해가지고 그 처리하게 되면 이제 와이어 이제 가는 와이어를 쓰게 되면은 상당한 정밀 가공을 해서 어떤 이제 특수한 이제 모양을 따낼 수도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쇼피닝이라고 있는데 이 이거는 이제 경도가 큰 작은 쇠구슬들을 고압으로 이건 이제 액체는 아니고 이제 이 공기압이죠. 고압 공기압으로 분사시키는 겁니다. 뭐 여러분 그 저기 비비탄 생각하시면 되겠네. 아주 가는 이제 비비탄을 고압으로 분사를 해서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이제 이 팬이죠, 팬. 팬 날개가 붙어 있는데 모양이 복잡해 가지고 그라인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업하기가 참 힘든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공기압 뭐 대포 속에서 이 작은 그 쇠구슬들을 고압으로 분사를 하게 되면은 표면을 때리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은 이 강구들이 고속 충돌로 그 면에 움푹 패인 자죽 이런 걸 형성하게 됩니다. 곰보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쇼피닝 그 표면을 자세히 보면은 그 표면이 그 자죽이 이제 늘어나면서 패이면서 그 안쪽은 압축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표면 경도가 늘어나죠. 면 자체는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 이제 오돌오돌해집니다. 특히 하우징이라든가 모양이 이제 복잡한 경우에 이 숏피닝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수 가공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액체 호닝, 그죠? 그 다음에 버니싱. 버니싱은 뭐 이렇게 이제 손으로 수리차 끌고 다니면서 이 어떤 이제 큰 강구들이 이제 설치된 또 회전판들이 어떤 바닥면을 갈아주는 겁니다. 압입하면서 상당히 무겁죠. 예. 그 다음에 전해연마. 이제 전기도금의 반대죠, 그죠? 전해질 속에 있던 공작물에 이제 전압을 걸어가지고 오히려 녹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형상을 만드는 거죠. 자, 방전 가공은 이제 순놈 형상의 흑연이라든가 이제 구리로 이제 전극을 만들어서 이 고전압을 걸어서 이 유전체성 액체 전기를 유전체성 그 액체 속에서 전기를 잘 꿰지만 이제 흐르진 않는 이 상태에서 이 전극을 써가지고 정밀한 암놈 형상의 이제 가공물을 제작하는 특수 가공 방법입니다. 쇼피닝은 경도가 큰 이제 작은 쇠구슬을 이제 고압 공기압으로 분사해서 표면 경화도를 높이는 그 공정인데 이 피로 강도가 이제 향상이 됩니다. 아주 그 유용한 공정입니다. 자, 그다음 특수 가공은 이 정도면 되었고요. 자, 버니어 측정 눈금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정에 뭐 사인바라든가 레벨계라든가 그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뭐 그런 정도가 있는데 일단 그 우리 자동차 정비에서도 버니어 캘리퍼스나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 읽기
간단하게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을 왜 하는가 하면은 모든 가공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측정을 해서 설계도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차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CAD 뭐 기계제도 이런 걸 이제 배우는데 공차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고 주로 치수만 그려 놓죠, 그죠? 그 반드시 치수에다가 공차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사람이 뭐 대략 재 가지고 뭐 5cm다 5cm짜리 만들면 되는데 자로재 보면 5cm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그 제품으로서 이 가치를 상실을 하죠, 그죠? 그래서 측정이 이제 반드시 따라가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노기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이 상품 이름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나 노기스라는 자체가 이제 상품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메타 측정도 우리가 그 저기 이제 기관에서 보면은 그 캠축의 이제 양정을 측정한다든가 직경 측정한다든가 그죠? 와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측정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광학적인 측정돼 있죠. 직접 안 재고 이렇게 번쩍하게 되면은 치수라든가 형상 같은 게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죠. 예. 자, 그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제 그 정밀도가 이제 0.1mm까지 잴 수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실제로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왼쪽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작게 그 버니어 캘리퍼스가 까만색 물체를 재고 있죠, 그죠? 그 아래에 주어진 이제 눈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제. 위쪽에 어미자라고 쓰고 밑에 그 새끼자라고 이제 써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맞췄을 때 저 이제 까만색 물체의 크기 값을 읽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미자를 보겠습니다. 지금 4cm에서 5cm 사이를 10개의 눈금으로 나눠 놨죠. 그러면 이제 한 눈금이 사실은 1mm입니다. 지금 현재 새끼자가 그 가는 사각형 박스 쳐놓은 새끼자가 4.3cm에서 0.5 정도 더 가 있네, 대략. 그래서 그 밑에 그 이제 대략 4.3cm 물음표. 이 물음표가 얼마 정도냐? 대략 보니까 가운데니까 5 정도예요, 5.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0.1mm까지 읽어야 되니까 새끼자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자도 열눈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아래 위가 딱 맞아 떨어지네, 그죠? 어미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5라는 숫자를 읽을 수가 있는데 아까 읽었던 그 4.3하고 0.5를 이제 더해줘야죠. 그래서 측정 결과가 4.35cm가 됩니다. 4.35c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예제가 이제 저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 작은 눈금이 다시 10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10개가. 그 중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새끼자가 이제 그 위치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대략 4.3, 5 정도인데 끝자리 수를 새끼자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새끼자하고 어미자하고 다섯 번째에서 일치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4.35cm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1cm는 10mm니까 10을 곱하게 되면은 43.5mm가 나오는 겁니다. 새끼자에서 어차피 우리가 한 눈금 정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버니어 캘리퍼스의 정밀도는 0.1mm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에서 그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에 사실은 그 칸이 10개가 다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략이 되어 버렸는데 참고하세요. 예. 마이크로메타 쪽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죠. 자, 여기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메타 측정 눈금 읽기. 요거는 밑에 그림을 먼저 보죠. 이제 가공모를 끼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메타 끝에 꼬다리가 있죠, 그죠?
요거를 이제 돌립니다. 이 돌리면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3번 내지 4번 정도 하면은 뭔가 접촉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정도입니다. 더 돌리면은 더 압축하면서 물려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힘을 가하게 되면 변형이 올 수가 있겠죠. 그죠? 부정확해집니다. 3, 4회 정도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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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도록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어미자하고 새끼자로 되어 있죠. 그죠? 새끼자를 이제 심블이라고 합니다. 심블.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연습 문제인데, 이 숫자를 한번 읽어보죠. 자, 어미자에서 우리가 보면은 0, 5, 10, 15. 그 다음에 작은 눈금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정도가 있군요. 그죠? 그 하나당 이제 일러보면 되겠죠. 그죠? 15, 16, 17, 18. 19 근처에 19. 어미자 15를 넘어서 18에서 19 사이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 각 1mm 중간에 또 금을 그어놨죠. 그죠? 그죠? 그 19 넘어서 그 선이 이제 살짝 보이니까 19.5 조금 넘어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새끼자에서 보죠. 새끼자에서 5, 10이 딱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읽었던 이제 18.5에다가 그 새끼자에서 넘어간 10을,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0.1, 0.1이 아니고, 0. 1이죠. 10이죠. 0.10 더해주면은 총 이제 18.60mm가 되죠. 근데 새끼자에서 그 뭡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이 0.01mm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이 10.0이 되죠. 그죠? 10.0인데 이게 이제 0.1이에요. 여기서는. 요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제. 이거 어디서 인터넷에서 이제 베껴온 건데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자, 마이크로메타 눈금 읽기 연습 각자 해보세요. 허용 시간 각 문제 1분. 자, 첫 번째 문제 일단 해보죠. 뭐, 0, 5, 5 다음에 그죠? 한 칸 더 가니까 6이죠. 그죠? 보라색으로 써놨어요. 6. 6 플러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읽어보니까 65에서 6, 7, 8, 68이네. 0.68이 6보다 한 단위가 적어야겠죠? 합치면은 이제 6.68mm, 0.01mm까지 된 거죠. 그죠? 예. 딱 1분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1분에 해주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큰 눈금이 위에 있네요. 4, 5, 6, 7입니다. 7 플러스 알파죠. 그죠? 근데 그 큰 눈금 사이에 반분하는 눈금이 안 보이니까 7.5보다는 적어요. 그죠? 7 플러스, 자, 오른쪽 봅시다. 새끼자 40, 45, 46, 47, 47하고 48 사이인데 47로 보죠. 뭐, 그러면은 7.47mm, 맨 끝에 0.01mm 정도는 오차가 될 수가 있죠. 그때 뭐 1분 내에 뭐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한 번 더 하죠. 이제 8 다음에 9, 9 다음에 10이 살짝 보이죠. 그죠? 보이는 듯 만드시고 9와 10 사이에 반분한 눈금이 보이는데 거기가 뭐겠어요? 9.5죠. 그죠? 9.5보다는 확실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15, 20, 20, 24와 25 사이입니다. 그죠? 24라고 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9.5에다가 24를 더하면은 0.24, 9.74mm.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 기관 문제에서 캠 양정 계산할 때 그 캠의 직경 한번 재고, 캠 한쪽 그 직경 한쪽하고 저기 그 캠 그 봉우리 높이 그 사이를 재 가지고 빼기 하는 거죠. 그때 그 마이크로메터 사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기출 문제 한두 개 보겠습니다.
자, A번 쇼피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쇼트라는 작은 덩어리를 가공품에 분사한다. 뭔가 덩어리를 쏜다고 그랬죠, 그죠? 작은 쇠공입니다, 쇠공. 아주 작아야 돼요. 작은 비비탄. 예. 자, 피닝 효과는 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거는 이제 저걸 봐야죠. 피닝 하게 되면은 압축 표면이 이게 자죽이 좀 늘어나면서 그 속에 압축 상태가 생겨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재료가 뜨거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늘어나니까 속의 압축 상태를 느슨하게 해주겠죠, 그죠? 그, 압축 응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잔류 응력인데 뜨뜻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잔류 응력이 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닝 효과가 열 응력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용 코일 또는 판스프링 가공에 쓰인다. 이게 이제 자동차용 코일, 판스프링, 팬, 이런 것들, 그, 형상이 상당히 복잡한 거, 이거를 이제 연마라든가, 그 다음에 표면 경도, 또 질압법, 이런 거 하기가 참 곤란한데, 갖다 놓고 그냥 대포 쏘듯이, 예? 고압으로 그 작은 볼들 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께가 큰 재료는 효과가 적고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두께가 크든 작든 그죠? 표면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4번이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네 보니까. 예. 그 다음에 B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축의 흔들림 검사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는 뭐냐? 버니 캘리퍼 같은 거 막 돌고 있는데 잴 수 없죠, 그죠? 마이크로미터 막 돌아가고 있는 물체가 흔들리는데 재지 못합니다. 게이지 블록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이얼 게이지는 어떻습니까? 끝부분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이, 이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 가지고 밀릴 수가 있죠, 그죠? 다이얼 게이지는 이제 이 회전축에 좀 흔들려서 그 가공물이 작은 흔들림이 있어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늘이 좀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8주차에 우리 이제 중간고사인데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석이 20%니까 그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이 과목은 거의 끝날 때까지 온라인 강의도 이제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중간고사는 일단 이제 필기고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7문항, 여기 한 페이지 정도면 17문항, 한 20문항 정도 됩니다. 문항당 1점씩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계재료편 1장에 100문항, 그 다음에 기계공작법이 3장이죠. 138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차에 재료역학 그 소개 조금 할 텐데 거기에 한 두 문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부분만 문제 몇 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7문제를 무작위로 이제 뽑아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문제 한 250문항 정도 보시면은 거의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우리 시험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과목하고 달리 이론 과목 시험 공부하는 방법도 이 과목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고 기말고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지금 이제 반타작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 볼 학생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들 일반 기계공학 때문에 그냥 벌벌 떨고 해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특별히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강의 듣고
문제 있는 거 이제 답 적어 놓고 이제 쭉 훑어보면은 어느 정도 시험 봐서 17문제 풀었는데 적어도 뭐 12개, 13개, 14개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은 산업기사 필기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재료과학은 이제 한 주 온라인 학습을 이제 더 하면 되니까 그 내용까지 보고 기출문제 반드시 이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다음 재료과학 쪽에서는 아마 그 소개니까 이제 용어하고 이제 개념 위주로 몇 문제만 더 보면 될 거예요. 예. 자, 이상입니다.